58세 대기업 퇴직자의 충격적인 은퇴 후 이야기. 태국에서 월 100만 원으로 버티는 현실. 서론. 은퇴 후 정말 괜찮을까? 많은 사람이 퇴직 후를 낭만적으로 상상한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산다. 하고 싶었던 걸 하며 여유를 즐겨야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특히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급여와 사회적 지위를 누려왔기에 은퇴 후 맞닥뜨리는 변화는 더욱 충격적이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58세의 한 남성도 그렇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인정받았던 그는 퇴직 후 편안한 삶을 꿈꿨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하루아침에 은퇴자가 되자 현실은 냉혹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 부담,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불안이 그를 태국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현재 월 100만 원으로 겨우 버티는 삶을 살고 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으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1.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줄 알았다. 은퇴 후 몰락의 시작. 그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며 나는 퇴직해도 문제없다고 확신했다. 넉넉한 퇴직금을 받고 국민연금도 기대할 수 있었으며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었다. 하지만 큰 착각이었다. 퇴직 후 한동안은 모아둔 돈으로 생활했지만 12년이 지나자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들었다. 외식비, 보험료, 각종 세금, 생활비 한 달 30만 4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인들과 만남도 처음에는 즐거웠지만 점점 경제적 차이가 벌어지며 어색해졌다. 일상의 무료함과 정체된 삶이 우울증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그는 인터넷에서 태국 은퇴 이민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 태국에서의 현실적인 삶. 한국에서 한 달 생활비 300만 원도 빠듯했던 그는 태국에서라면 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떠났다. 처음엔 나쁘지 않았다. 물가는 한국의 절반이야. 따뜻한 날씨, 여유로운 생활.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를 덮쳐왔다. 첫 번째 문제, 외로움. 한국에서는 동료, 가족,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살았지만 태국에서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다. 결국 그는 돈을 주고 관계를 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두 번째 문제, 돈은 계속 줄어든다. 태국에서도 결국 생활비는 계속 들어간다. 처음에는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예기치 못한 비용들이 있었다. 병원비, 비자 연장 비용, 현지 적응을 위한 추가 비용.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이 생활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커졌다. 3.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은퇴 후 후회하는 3가지 사례. 그는 은퇴 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없길 바랐다. 실제로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례 1. 55세 은행 지점장, 퇴직금만 믿었다가 파산 직전. 씨는 은행에서 근무하며 탄탄한 연봉을 받았다. 퇴직 후 4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이 돈이면 평생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년 만에 돈이 절반 이상 사라졌다.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해외여행과 골프에 돈을 썼다. 생활비에 대한 감각이 없었고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들었다. 결국 월급이 없으니 경제적 불안이 커졌고 남은 돈을 굴리려다 투자 실패까지 했다. 그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 사례 2. 60세 공기업 퇴직자, 은퇴 후 아내와 관계가 깨졌다. B씨는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성실한 삶을 살았다. 퇴직 후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행도 다니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갑자기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남편이 부담스러웠던 아내, 잦은 다툼이 생겼다. 퇴직 후 그는 무료함을 느끼며 의미 있는 일이 필요했지만 아무 준비도 없었다. 결국 그는 아내와 갈등을 피하려고 홀로 태국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도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사례 3. 58세 대기업 임원, 연금만 믿다가 생활비 부족. C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랐고 퇴직 후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과거의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해 매달 적자가 났다. 결국 남은 자산을 유지하려면 또 다른 수입원이 필요했다. 그는 은퇴 후 일을 다시 구하려 했지만 60세에 새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론 당신의 은퇴 후 정말 준비되었는가? 58세 대기업 퇴직자의 태국 생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못한 결과였다. 퇴직금, 연금, 해외 이민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결국 도망쳤을 뿐이었다. 한국에서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은퇴 후의 생활비를 철저히 계산하라. 막연한 연금 기대는 금물. 구체적인 생활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삶의 의미다.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취미 1. 사회적 관계를 미리 준비하라. 해외 이민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워라. 58세 대기업 퇴직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은퇴 후의 삶, 지금부터 준비하자. 은퇴 후 충격적인 현실 태국에서의 삶, 그리고 그 다음은 58세 대기업 퇴직자의 은퇴 후 몰락을 통해 배우는 인생 교훈. 앞서 살펴본 이야기에서 우리는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지는 경제적 기반과 감정적인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은퇴 이후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까지 무너지면서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렇다면 왜 은퇴 후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실패를 피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은퇴 이후 생존 전략을 고민해 보자. 1. 은퇴 후 건강이 망가지면 모든 게 끝난다. 근감소증과 인지 기능 저하.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건강이다. 경제적 문제와 외로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체적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태국처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면 건강 유지가 더욱 어려워진다. 1. 근감소증 은퇴 후 빠르게 진행되는 신체 퇴화. 과학적 근거.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부터 우리는 매년 1%씩 근육량을 잃으며 60대 이후에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를 근감소증 SARCOPNIA라고 한다. 문제점.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 식단이 달라지고 운동 습관이 사라지면 근육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결과.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 증가, 골절 활동량, 급감 만성 질환 위험 증가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체중 부하 운동 스쿼트, 런지나 단백질 섭취를 늘려 근육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저항 운동이 필수다.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 과학적 근거.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해마 히포캠퍼스의 위축이 가속화된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이 부분이 위축되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상승한다. 문제점. 은퇴 후 새로운 배움이나 활동이 없으면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동반되며 이는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 결과.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치매 위험 증가. 해결책.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배우기, 글쓰기 등의 활동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퇴직 후 더 가난해진다. 은퇴 후 재정 불안의 심리학. 경제적 문제는 은퇴 후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처럼 태국에서 생활비를 줄여도 결국 돈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은퇴 후
재정 불안은 왜 이렇게 심각해지는 걸까? 일생활비 착각 효과 은퇴 후 지출이 줄어들 거란 착각.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건강검진,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의료비 증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취미활동을 위한 추가 지출, 자녀와 손주를 위한 지원 비용. 이 확실성 효과 연금만 믿고 아니란 선택을 하는 심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너먼 데니얼 KAHNEMAN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확실한 소득의 연금이 있으면 자산 관리에 소홀해진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생활이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저축을 깎아먹게 된다. 해결책. 연금이 아닌 추가적인 소득원 파트타임, 온라인 강의, 프리랜서 일자리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3. 인간관계가 사라지면 삶도 무너진다. 은퇴 후 고립과 우울증. 마지막으로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없다면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하락한다. 1. 은퇴 후 인간관계 변화. 직장에서의 동료는 은퇴 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은 독립하면서 부모와 거리가 멀어진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인간관계 단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26% 증가시키며 이는 흡연 비만보다 더 위험한 수준이다. 외로움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력 저하, 고혈압, 심장질환 위험을 높인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한다. 봉사활동, 동호회, 커뮤니티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인간관계도 활용할 수 있다. 결론. 당신의 은퇴 후 계획은 충분한가? 58세 대기업 퇴직자가 태국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하는 현실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3가지. 건강관리.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운동을 하고 뇌 건강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라. 경제적 준비. 연금만 믿지 말고 은퇴 후 추가 소득원을 미리 확보하라. 사회적 관계.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만들어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그 시작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가?